이 트레이드 관련된 또 썰들이 지금 돌고 뜨거워요. 있어가지고 그쵸? 뜨겁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심이 어디냐? 바로 한화이글스거든요. 그러니까요. 한화이글스가 외야 수비 보강을 위해서 주전급 중견수를 노리는 트레이드를 물밑에서 또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플로리얼의 수비 불안 그리고 외야 전반의 약점이 지금 우승 도전의 걸림돌로 떠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4개 구단 이상의 트레이드를 타진을 했고 플로리얼의 또 포지션 조정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플로리얼 선수가 뭐 중견수 된다 돼서 이제 사실 데려온 선수인데 수비적인 측면에 있어서 불안한 장면이 또 분명히 있었다는 건 여러분들께서 또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화 이글스가 트레이드를 원한다고 했을 때 가장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상대팀에서 누구죠 하는 게 뻔할 수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뭐 하나가 뭐 이제 외야에 대한 전력 보강 이것을 얘기하고 시장에서 구한지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꽤 됐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매우 근접했다가 이제 안 된 계약도 상당히 좀 많이 쌓였고 근데 뭐 안 된 건 어쨌든 결과가 안 된 거니까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그 이후로도 관심을 계속 보여온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뭐 트레이드 이런 소문은 저는 일단 알지 못하는 거였어요. 예. 저는 알지 못하는 거여서 뭐 이래저래 좀 알아봤는데 일단 뭐 물밑 협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카드를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사가 되는 각도가 나오면 저도 이런 게 뭔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나 보다라고 할 텐데 저는 최근에 확인한 거에서는 그 정도로 잘 성사되는 조건까지 단계까지 간 트레이드는 하나발로는 못 들었거든요. 다만 빠그라진 건 있지. 예. 빠그라진 건 있는데 그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중견수긴 하죠. 네. 근데 중견수만 보는 선수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안 됐으니까 뭐 안 된 걸로 말하자면은 뭐 수없이 많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 하나가 계속 외야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는 건 맞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한화이글스 외야 보강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뭐 지난 스토브리그 때도 계속 주구장창 또 말씀드렸던 그렇죠.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KBO 리그에서 트레이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단일 리그이기도 하고 또 이게 부메랑이 또 바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 거기에다가 지금 한화이글스에서 이 상대 팀들이 원하는 자원들은 대부분 진짜 유망주 투수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만약에 가서 터진다고 했을 때 이 어떤 그 이야기를 또 들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달라는 카드가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 정도인데 그 현직에 있는 분들은 그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쵸. 실제로 듣는 정보나 이런 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왜 처음에 다들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어디 뭐 트레이드를 이런 거에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동남아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바가지 상인들과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동이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부르죠? 50만 50만 동을 동. 일단 50만 동을 반 먼저 깎고 던지죠. 네. 50만 동을 던져야 거기서 그래 우리가 서로 카드가 세게 붙었는데 안 되다 보니까 협상점에서 만나자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상대편에서 어마어마한 카드들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가 뭐 외야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그냥 결의 자체가 잘 성립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상대 예. 팀에서도 이거를 테이블에 올려도 되는 선수인지 아닌지를 좀 각을 좀 잘 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뭐 진짜 유망주 1라운드 유망주 더 해버리면은 아야 그러면 우린 못하지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는 게 그렇죠. 지금 하나이글스의 또 협상 테이블 과정인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고객님이 베트남 100만 동이면 10만 동 불러야 돼. 아 그래요? 그 정도 제가 아직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를 많이 못 그래요. 나가봐서 제가 아직 부족하네요. 근데 이런 의견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번 시즌 한국 야구 역사상 최고치라 구단에서도 손해보는 장사 안 합니다. 트레이 터너님이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또 밑에 라인하이트님께서는 이런 의견도 있으세요. 어차피 손해봐야 트레이드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긴 하죠. 절실한 쪽이 물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야 이 트레이드 왜 했어? 그리고 이게 트레이드해서 온 선수가 큰 도움이 된다면 안 아까울 수 있겠지만 이게 또 트레이드라는 게 생각보다 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솔직히 좀 있었잖아요 최근에. 상당히 많죠. 예.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당장에는 즉시 효과가 아닌데 한 2년 3년 뒤에 잘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트레이드를 하는 주체는 뭐 단장들이고 실무자들은 다 이제 어쨌든 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2, 3년 뒤에 성과가 나올 거를 생각하면서 당장 트레이드하는 자원들은 생각보다 KBO 리그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없죠. 당장 좀 봐야죠. 뭐 하나로 예를 들면 뭐 이진영 선수랑 지금 한승혁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그때 당시 당장 트레이드 하고 나서
시즌 초반에 이제 김도현 선수가 굉장히 기아에서 잘한다는 네네네. 얘기가 나왔을 때 거 봐라 그치. 트레이드 막 이렇게 얘기 나올 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걸 보면은 KBO 리그에서는 큼지막한 트레이드를 당장에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네. 라인하이트님이 뭐 LG도 2023년 우승했던 시즌에 손해보고 최원태 데리고 온 거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이제 이름을 또 뚜렷하게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영입했을 때 사실은 그 선수가 우승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 보낸 선수 안 아까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간 선수가 그 팀에서 완전 주축이 돼서 잘하는 경우에는 두고두고 좀 이게 배가 아플 수가 그렇죠. 있는 그런 상황이긴 그리고 하다. 또 LG랑은 저는 또 하나가 지금 승부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게 LG는 23년에 그런 1위나 이런 거에 대한 우승 각도나 이런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각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좀 유력한 네. 편이었죠. 하나는 지금 어쨌든 저는 뭐 하나 팬분들한테 좀 송구스럽지만 2위 싸움도 굉장히 힘겹게 하고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확실한 전력의 어떤 우위로 지금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봐서 그쵸. 예, 투수력이나 이런 게 물론 잘 돌아간 건 있지만 그래서 그 정도의 승부수를 던질 타이밍인가라고 하는 거에는 저는 조금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은 뭐 우승 도전을 위한 결단을 내리느냐 아니면 또 이제 미래 전력을 또 보호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당장 올해만 야구할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좀 더 미래를 보고 젊은 투수들 좀 지켜가는 와중에 이 타선 문제는 뭐 어떻게 좀 이 해결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김성욱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욱 선수가 이제 NC를 떠나서 이제 SSG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김성욱 선수 정도도 품을 수 없었을까라는 이제 의견들은 충분히 또 하나 팬들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이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한화 안에서는 이제 그런 반응이죠. 김성욱 선수가 이제 FA 시장에서 불과 뭐 지난 FA 시장이었잖아요. 맞죠, 네. 거기서 생각보다 이제 수요가 이런 게 많이 없어서 어쨌든 계약을 이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계약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당시에도 좀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구단 중에 하나는 SSG하고 한화였어요. 근데 다만 그 정도의 적극적인 자세나 제의나 이런 건 없었던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SSG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도 실제적으로 조금 더 무빙은 하나보다 더 적극적인 팀이긴 했거든요. 아하. 근데 결국에는 계약을 하지 못했고 그렇죠. NC가 잔류를 시켰고 이후에 트레이드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조금 더 SSG가 김성욱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던 거 아니냐. 하나는 뭐 그 정도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길 못하지만 아예 김성욱 선수의 평가 절하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 다만 에버리지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확실한 카드를 이제 원하는 상황이었는데 김성욱 선수가 그 정도의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자원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적극성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박미연님 말씀처럼 주전 중견수를 줄 팀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하나도 주전을 줘야 혹은 이제 뭐 특급 유망주를 줘야 이게 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주셨는데 뭐 맞습니다. 지금 이제 KBO 리그 이 상황에서는 사실 외야수가 있다고 해서 내줄 수 있는 자원들은 뭐 제사 외야수부터가 네. 아닐까 이제 생각이 네, 좀 네. 들어요. 이 선수 진짜 괜찮은데 이 팀은 외야가 빵빵해서 자리를 못 잡고 있네 혹은 기회를 못 받고 있네 이런 선수들이 좀 카드에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트레이드가 성사가 된다면 에게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립니다. 오히려 조금 더 뒤로 그 시안이 있잖아요. 그 근처까지 갔을 때 치열한 순위 싸움이 계속되면 오히려 조금 더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에스트님께서도 5,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에스트님. 더 길게 봐야 되지만 전민재 롯데에서 날아다니는 거 보면 두산 팬들은 속 디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이게 트레이드가 당장에 또 어쨌든 손익 이 계산서가 그렇죠.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당장은 또 그럴 수 있지만 또 더 길게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선수도 잘할 수 있겠죠.